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형법 또는 성폭력 행위자 처벌법상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그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형법상이나 성폭력 행위자 처벌법상의 강제추행죄가 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서 추행을 했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와 관련해서 지난 1983년부터 대법원은 일관되게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아주 강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은 다음에 또는 그와 관련해서 추행을 했을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서 그렇게 강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2014년 8월 저녁 7시경에 자신 방 안에서 15살짜리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1심 군사법원에서는 그것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어서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이때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건 맞지만 그 정도가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강도 있는 그런 물리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하는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신에 그 피해자가 15살 미만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구성요건 자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고 어떤 물리력의 행사만 있어도 성추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가 되었는데요. 진지한 논의 끝에 종전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서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로 강한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폭행죄나 또는 협박죄의 폭행, 즉 어떤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을 겁내게 할 정도의 그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 겁을 주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1983년부터 약 40년 동안 유지해 왔던 것인데요. 이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에 반하는 어떤 성적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반드시 어떤 폭행 또는 협박이라 하더라도 강한 정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사에 반할 정도로 상대방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의 취지입니다. 더군다나 사실상 실무상에서는 비록 종전의 대법원 판례가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강도 있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된다고는 했지만 실무 재판례에서 보면은 그 정도가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많이 선고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법적 안정성이나 또는 기대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판례를 변경해서 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그렇게 강한 정도가 아니어도 일반 폭행이나 또는 협박죄의 그런 폭행 또는 협박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강제추행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